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비 내리는 나스닥 대 따뜻한 비트코인 디커플링 시작.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최소 13조 원이 몰린다고 하죠.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라고 하는데 다만 현재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좀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낮춰가고 있는데 오늘은 1%대 강세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인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원래는 비트코인 시장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증시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우리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증시 특히 2600에서 2300까지 떨어졌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을 보면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으로만 치면 지금 34,000달러에 안착을 했는데 연초 가격과 대비를 했을 때 2배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3개월 동안 횡보를 했던 25,000에서 3만 달러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좀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증시에서도 봤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조금 높습니다. 현물 ETF라는 게 기존에 없던 게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선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2, 3주 전부터 움직였고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인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블랙록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블랙록이라는 회사 자체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기업이 ETF를 출시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좀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ETF 관련했을 때 소송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난해 6월에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SEC 쪽에서의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 거부를 결정한 걸 철회를 하라라고 땅땅땅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SEC가 좀 항소를 하거나 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항소 기간이 넘길 때까지 아무 액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SEC 쪽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항소 기간이 넘겨지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6,000달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내밀었는데 거의 8개에서 10개 정도 운영사에서 좀 신청서를 냈다고 해요. 이르면 12월 그리고 뭐 늦으면 3월 정도의 승인이 될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증시에서도 봤을 때 MSCI 관련됐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MSCI에 편입이 된다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현물 ETF이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선 현물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유입이 될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봤을 때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물론 선물 ETF입니다. 선물 ETF이다 보니까 현물 ETF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선물 ETF만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점을 보면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코빌 리서치에 따르면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을 때 최소 2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220조 원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도 보면 처음에 개별 종목에 들어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ETF로 먼저 시작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성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좀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특히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주식하시던 분들, 특히 기존에 자산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좀 생소하게 접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대중화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미국 쪽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현물 ETF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의 자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승인 받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증시에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현물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첫 번째로는 자금이 큰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 천천히 나눠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물 ETF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두 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롱으로도 잡을 수 있고 숏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 수요와 공급 그리고 포지션, 방향성에 대한 문제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후보다는 승인되기 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도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스닥 역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 김시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 쪽으로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관련주 가운데서 좀 투자 키워드를 잡아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쪽,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다만 투자를 하실 거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서 현재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좀 조그만한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독불장군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줄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진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비트코인에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전체 시장 자체를 끌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쪽,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에서는 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저는 이 키워드를 비트코인의 네 번째 이벤트라고 지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곧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쓸 때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주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찍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해야 하거든요. 채굴을 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처음에 유명했냐 하면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이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캐는 시기라든지 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반감기에는 좀 채굴에 대한 부분이 절반으로 감소가 됩니다. 반감기 때마다 채굴량 자체가 반감이 되고 채굴에 대한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채굴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4년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투자법이 있긴 한데 반감기 투자법이라고 있습니다. 반감기 시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이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유출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보통 반감기 1년 전에 매수를 해서 반감기 1년 뒤에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2년의 사이클이지만 그때 동안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반감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반감기 이벤트 때는 채굴량도 감소를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10달러에서 1000달러로 움직임이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희소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첫 번째 반감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 수 있구나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201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2016년도에 발생을 해서 채굴량 자체가 25개 코인에서 12.5코인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6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 2018년 그때 뉴스에서 보고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한 때가 두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일반인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인지를 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강세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202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 증시도 굉장히 핫했었고 비트코인 장세도 굉장히 핫했을 때 공교롭게도 세 번째 반감기와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채굴 보상 자체도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이때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7,000달러에서 65,000달러까지 거의 9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 나와줬는데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 대상으로 좀 인지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아무래도 좀 투자 대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단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선물 ETF도 출시가 되는 등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음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네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24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34,000달러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물론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몇 차례의 역사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면 핵심 키워드 비트코인의 네 번째 이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활용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후행적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2, 3주 전부터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 먼저 있었고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 이런 종목군들이 저번 주부터 움직였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비트코인 관련주는 테마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강세를 띠고 있고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중동 전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증시에서는 좀 우려만큼 확산 조짐은 없고 쪼개기 공격이라든지 전면전에 대한 양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 어떤 이슈가 들려올지 특히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러시아가 이란이라든지 하마스와 대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좀 전면전으로 대리전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점도 고려를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이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면 좋을 종목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특히 가장 먼저 오르고 그리고 가장 주가의 모습이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벤처 캐피탈 기업이고 주로 IT 기업에 투자를 했고 제주 맥주라든지 두나무, 패스트 캠퍼스 쪽에 투자를 했는데 두나무가 좀 업비트 쪽이라고 업비트가 국내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약 점유율이 80%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자를 끌어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 얻고 있는 수익 자체가 수수료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얻는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점에서 봤을 때 업비트가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상승세를 띠면 뛸수록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자체가 활력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저번 주에 급등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3거래일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살짝 나와주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갭을 띄운 부분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3거래일 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었지만 점점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 투자 쪽에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4,000원 라인대를 해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날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휴대폰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에서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인데 페이코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어요. 물론 페이코인이 현재 국내에서는 이용 정지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다날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좀 예전에 했던 사업이 부각이 된다면 좀 그쪽 섹터에 편입이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페이코인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두 번째로 차트의 모양이 견조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날 급등을 한 다음에 일정 라인대를 좀 뚫긴 했지만 60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첫날 장대 양봉을 그렸던 라인대 절반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해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